어떤 브랜드가 뜨고 지고 어떤 광고가 효과가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어떤 짤이 뜨고 올해는 왜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지? 이런 게 왜 인기가 있는 거지? 플렉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가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와 또 반대로 브랜드가 점점 인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2020 팔리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작가 이상길, 이지원, 전준석입니다. 요즘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 경험이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런 점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함께 준비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과 이유, 다변화되고 있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자,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읽어드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다가오는 2020년 과연 어떤 트렌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고 또 새로운 것은 어떠한 것이 등장할지에 대한 호기심은 아마도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20 팔리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한 글로벌 광고 대행사 이노션의 컨설턴트 여러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션 월드와이드 인사이트 전략팀의 이상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션 인사이트 전략팀의 이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션 월드와이드 인사이트 전략팀의 전준석입니다. 네. 이상길, 이지원, 전준석.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8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세 분의 이노션의 직원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 질문 먼저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2020년 이제 미래를 예견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예견합니까? 새로운 트렌드다. 2020년에 이게 뭐 말하자면 유행색은 보라색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 유엔에서 내년엔 보라색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어떤 그 트렌드들의 변화 그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유행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도 뭐 하늘에서 트렌드가 갑자기 뚱 하고 떨어져서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망도동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브랜드가 뜨고 지고 어떤 광고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광고는 효과가 작년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인터넷에서는 어떤 짤이 뜨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들을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슷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파악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트렌드라고 부를 만한 물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드는 일에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일단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작년에는 뭐가 됐고 안 됐고 이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네네. 그것을 가지고 그러하니 올해는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왜 이건 올해는 왜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왜 인기가 있는 거지? 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꼰대라고 할 만한 질문들을 서로에게 해요.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서로의 답을 내고 그것들을 이제 종이에 적기 시작하면 트렌드라고 불릴 만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책을 이제 이노션에서 썼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2020년에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인데 되게 이런 거는 그 대외비고 사내에서 연구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책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서점을 통해서 출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의 특성상 저희 올해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혹은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자료를 항상 모아왔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이래서 팀장님이 책을 엮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만장일치로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뭐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밀이다 혹은 민감한 자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것보다 그걸 응용해서 어떤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가가 훨씬 더 노하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트렌드 내용들은 더 널리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 트렌드 분석을 뭐 시장에다 내놨다라고 해서 우리 고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뭐 드러내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분석 하에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그 적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0년에 어떤 자신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그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책의 이제 그 초반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30 세대의 행복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이제 퍼센테이지 별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큰 돈 필요 없다. 충분한 여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여러 어떤 그 실질적인 90년대생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사회적 관계, 소위 SNS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과시적 어떤 삶을 바란다든지 또는 물적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과연 약해졌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절반은 굉장히 그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절반은 과연 그런가라는 어떤 의문을 품게 된 그 출발점이었어요. 2030에 대한 어떤 행복론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 뭐 세대 자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들, SNS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 멀리 공인의 어떤 화려함, 행복 이런 걸 보는 그런 문화였으면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화려한 모습, 굉장히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일상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다 이렇게 화려하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나는 내 위치는 어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행복한 건 뭐지?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이제 안 중요하고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는 거고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표현 너무 많이 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고민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이제 그 여정을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행복한 여가, 그렇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30년대로서 조금 차이점들을 살펴보자면 네. 30년대생까지는 30대. 예, 30년대생이시면 큰일 납니다. 30대까지는 이제 저희 학창 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본 어렴풋이라도 본 세대라고 한다면 현재 20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시기에 태어났고 계속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가를 이뤄보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퇴근하고 이 자기까지의 내 시간을 어떻게 더 즐겁게 보낼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미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 가능하지 않게 됐고 네. 혹은 너무 멀리 있게 되고 혹은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멀리 있는 저 유토피아보다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보내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 또 네, 그렇죠. 30대, 네. 80년대생들의 어떤 변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70년대생? 단지 2030의 트렌드만이 아니라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뭐 흔히들 수축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조 가운데서도 자기의 행복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또 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초반부의 이야기 중 하나는 뉴트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젊은 세대들의 뉴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 평범한 옛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편안함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이제 문화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 오락실이라든지 바이닐 카페, 쉽게 해서 우리가 LP 바라고 이제 부르는 옛날 음악들을 듣는 곳, 그리고 아날로그 카메라, 소위 이제 필름을 가지고 인화를 해야만 하는 카메라.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편안함을 추구를 하다 보니 또 디지털 세대로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되게 쉽게 잡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은 노이즈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량이 너무 많죠. 네,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시대가 아닌 시대의 것들은 훨씬 더 실체가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스토리가 있어 보이고 더 오래 있었던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아 그래 모든 것이 빠르게 소멸하고 지금의 정보량처럼 많고 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진실성이 있고 뭔가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상징을 좀 그런 감성을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측면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가 아니죠, 사실. 젊은 그렇죠. 세대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용어가 이제 뉴트로잖아요. 네, 저희 같은 뉴트로인 세대는 이제 거죠. 복고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네. 젊은 세대들은 이게 그냥 뉴. 네, 어. 새로운 거죠. 좀 위시다가 보기에는 그게 뭐 그때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할 법한 게 우리는 너무 새로운데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야 하는 어떤 새로운 발견,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 게 복합이 돼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폴더폰이 유행할 거다. 지금 저 모토로라에서 시작했죠. 그렇죠. 잘 읽은 거죠, 그런 현상들을 브랜드들이. 그래서 조금 더 실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금방 소멸하고 금방 깨져버리고 금방 바꿔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잘 간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강하니까 브랜드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라이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결국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책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주 원인 1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또한 외부로서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을 SNS라는 독특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의 새로운 문화로서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냈거든요. 사람이 결국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피곤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편집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나의 삶을 편집해서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고 한 번쯤 우리가 깊게 들어보아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희 책에서는 픽셀 관계라는 챕터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뜻이 저희가 픽셀이라는 저희 가장 작은 단위죠. 화면을 나타내는 그런 파편화된 어떤 저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픽과 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픽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나눠서 보여주고 셀로? 싶은 부분만 셀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개의 계정들을 가지고 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단위가 사람 한 명이었다면 이제는 계정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나눠지는 거고. 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면들이 세 삶도 가지면 나눠지고. 계정도 세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나눠서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보여주고자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온 사람들과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 신세대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로서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 한다면 그냥 구부리다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힙합 용어죠. 그 과장된 어떤 그 자기 과시 뭐 이런 것을 이제 플렉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 젊은 세대들에도 이제 그 하나의 힙한 문화로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플렉스한 것들이 굉장히 어떤 덕목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2020년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문화로서 또 발전해갈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플렉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가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전히 기성세대 분들은 이 플렉스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전히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언짢은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왜 자기 침대에다 돈다발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냐고요? 강도 당할까봐 겁 안 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왜 그 이제 과거 몇 년 전에도 굉장히 그 흑인의 힙합 문화에서도 우리가 봤던 거지만 자동차 휠에다가 금도금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예전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좀 불편하다, 언짢다라는 이제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런 플렉스의 어떤 과시 일종의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이제는 그냥 흔히들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큰 변화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라는 거,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자칫 좀 금기시되는 조심스러운 어떤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이마저도 유튜브나 어떤 많은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소비될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한번 내가 부를 가지고 뭔가를 해봤어, 사봤어 라는 것들이 엔터테이닝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게 참 좀 재밌는 포인트이고 지금 되게 발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어떤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2019년 혹은 조금 더 이전까지와 2020년대의 트렌드가 가져올 어떤 가장 분명한 변화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그 달라짐의 어떤 지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올해 혹은 내년부터 가장 강력하게 나눠진다는 분기점은 아무래도 젠더 이슈에서 나타난 어떤 네. 소수성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이제 소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는 LGBTQ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종의 어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존중받았으면 한다라는 점들이 이제 사회에 더 전면으로 나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수자들이 나타날 거고 그분들을 어떻게 뭐 저희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혹은 저희가 그 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 각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마케팅에서도 뭐 라이프 스타일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왜 그 유니클로 불매운동 벌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 기사 중에 하나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반일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그 브랜드에 대한 정치적인 신념 혹은 자신의 그 문화적인 어떤 소양에 의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대로의 진입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봤을 때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적 혹은 그 정치적인 것들을 이제 대변하게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뭐 패션 혹은 가성비 정도의 국한된 소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 유니클로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정치적인 어떤 소비까지도 이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2020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진화하고 소비자들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논리, 그냥 가성비, 가격 대비 어떤 효율을 줄 것이냐, 또 그런 어떤 밸류를 줄 것이냐의 측면이 아니라 또 어떤 가치, 그게 어떤 환경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젠더와 관련된 어떤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철학이죠. 어떤 신념이고 브랜드도 지향하는 그 철학과 방향성에 맞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객들에게 그런 가치를 주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 또한 단순히 그냥 더 싼데 더 저렴한데 가성비가 좋은데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응원하고 싶은 브랜드가 생기는 거고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나의 어떤 고객 경험, 개인적인 고객 경험을 이 브랜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가격적인 논리 측면이 아니라 응원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브랜드와 소비자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는 패턴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뮤지컬 같은 경우 이제 그 여러 팬들이 많은 장르로서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나오는 날은
가지 않는데 티켓을 사요. 음. 그러니까 판매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를 지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비 행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어떤 소비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로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와 또 반대로 브랜드가 점점 인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을 때 내가 단순히 이 물건을 사게끔 만들겠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간처럼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하나의 그 과거의 어떤 자신을 캐릭터라이즈하는 이미지로서만 소비가 됐다면 그게 아니라 마치 대화를 나누고 뭔가 동지적 관계를 맺는 맞습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독립돼 있는 인격으로서 맞아요. 이제 대하기 시작했다. 네. 자, 2020 팔리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과연 2020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오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작은 힌트로서 오늘 이노션의 9분의 저자 중에서 3분의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게으른 책 읽기 2부에 가 있겠습니다.